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학원 운영관리 노션 자동화에 대한 내용으로 노션과 바티를 활용한 학원 운영 시스템 업무 자동화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티 AI 팀원이자 킵코드 대표인 이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세미나는 실습형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실습을 위한 활용법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미나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간호사 출신 IT 컨설턴트이고요. 킵코드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노션 시스템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500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과 함께 노션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워크플로우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바티의 팀원으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요. 잠깐 바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딩 없이 쓸 수 있는 AI 자동화 솔루션이고요. 한국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웹 엑셀 기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후에 계속 이제 바티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학원을 운영하시는 교육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해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알차게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실습형 세미나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세팅해야 되는지 그 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얻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기존 업무의 흐름을 정리를 하시고 자동화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노션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자동화를 직접적으로 세팅하는 툴은 바티 AI로 제안을 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을 적용하시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 나가는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학원 운영 방식을 바꿀 최고의 타이밍이다.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업종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업무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자동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업무 자동화는요, 단순히 일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시스템이 대신 처리하도록 설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매번 손으로 작업했던 거를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 학원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는 개선을 하신 다음에 자동화 설계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뭔가 내가 놓치고 개선하지 않고 내가 그걸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시면 제대로 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못하실 거고요. 자꾸만 예외가 생기고 이때는 자동화를 못 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외를 자꾸 만드시면 세팅한 시간보다 그 예외 처리하는데 더 많은 손이 가시게 될 거예요. 자동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술적인 사용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학원 운영 업무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동화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동화는 개발자나 IT팀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업무를 자주 반복하시는 그 분이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자동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10분짜리 일 하나만 줄여도 충분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화를 하려면 큰 기업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자의 시간이 곧 운영의 품질이 되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운영 흐름을 매번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인계를 하고 위임을 할 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노션으로 자동화 세팅은 바티로 제안을 드릴 거고요.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업무의 흐름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동화의 시작은 업무의 흐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그 부분을 자동화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넣어놨는데 이제 저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이제 초반에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서 이 흐름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간 내서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화 세팅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뭐 편하신 방식으로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뭐 PPT로 도식화를 하시든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든 원하시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시각화하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학원에 새로운 학부모나 이제 학생이 상담을 왔어요. 그 상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 흐름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전화나 문자나 네이버 톡톡 이거보다 더 많은 채널에서 오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 상담 문의가 접수가 돼서 전화하거나 예약 문자를 바로 이제 손수 쳐가지고 발송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자 발송한 다음에 상담 일정을 잡아서 구글 캘린더에 손으로 기입을 하고 그 당일이 되면 뭐 담당자나 본인이 직접 문자를 하거나 전화로 어디로 오세요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 기록을 보통 그 차트 많이 쓰시더라고요. A4 용지 뽑아가지고 그렇게 자필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대면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은 또 예쁘게 그 파일철로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을 등록하고 미등록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재연락을 하는 그런 구조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스텝에서 상담 문의가 접수가 여러 군데로 됐는데 채널이 분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한 곳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문의를 다른 직원이 다시 응대를 하거나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손수 입력을 하거나 문자를 발송할 때 직접 입력하면서 실수가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 기록을 이제 자필로 작성함으로써 이제 정보가 누락되거나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인계를 할 때 추후 공유가 또 어려워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동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락 타이밍이 지연되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걸 제안을 드릴 거예요. 문의가 들어오면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신청 폼을 드려서 여기에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쌓일 거고 그걸 이용해서 바티가 뭐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등록을 하든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 알림톡을 보내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발송하고 당일이 되면 리마인드 발송을 하고 상담을 다녀간 이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알림을 드리고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것도 노션에서 다 한 번에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제 노션으로 하는 건데요. 이걸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이걸 구조화할 수 있을지는 이제 사례를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요. 학원이니까 학생들 시험을 많이 볼 텐데 일단 시험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시험을 보는지 이 시험의 종류가 어떤 시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시험 기록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학생이 몇 점의 점수를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시험지 데이터베이스에 평균이 몇 점인지 몇 명이 이걸 테스트를 받는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을 듣는 수강생이 누가 있고 이 수강생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을 듣는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려드리면 그 학원 강사분들은 프리랜서로 고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월급제인지 비율제인지 시급제인지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인건비 테이블 안에 담고 이 강사별로 인건비 월별 인건비를 관리를 하면 그 강사의 인건비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짠 다음에 관계형으로 연결하고 수식을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자동화까지 잘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동화 세팅인데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이 세팅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바티를 통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보내졌다 안 보내졌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값을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뒤에서 예시로 조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운영의 효율화예요. 노션을 만드시다 보면은 자유도가 되게 높고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되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여러 개를 나눠서 만들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설계를 잘 한 다음에 강사별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서 그 강사가 여기저기 페이지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자기 페이지 안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고, 해당 반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 해당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지, 숙제는 오늘 누가 숙제를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오늘 누가 보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학생별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 학생이 우리 학원에 다니는 동안 어떠한 클리닉을 제공받았고 어떠한 뭐 보강을 받았고 시험 기록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의 대시보드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킵코드 고객분들의 시스템 적용 전, 그러니까 비포 사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좀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원 운영 문제가 총 4가지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작업 업무가 반복되고 데이터 통합이 안 되니까 자꾸 관리 포인트가 누락이 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어떠한 사례들인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요, 학원 안내나 상담 예약 문자를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자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복붙해서 보내시는 거죠. 학생별로 이런 상담 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엑셀에 체크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결 체크하고 과제 체크하고 이 정리에 되게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화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강사별 수당 관리를 이제 하나씩 손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별로 몇 명의 수업을 몇 번을 했는지를 정해서 인건비를 정해서 주시거든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누가 왔었고 누구를 했었는지를 다 체킹을 해서 회의를 정산을 하시기도 했고요. 학생들 진도 관리를 이런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 결석했고 어떤 진도로 나갔는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조금 나았던 사례인데, 상담 후에 뭐 언제 누가 상담을 왔고 어떤 반을 추천을 했으며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록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은 상태예요. 뭐 신규 원생이나 재원생을 정리를 할 때 퇴원생이 누가 있었는지 1월에, 2월에, 3월에 뭐 각각 월별로 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뭐 워드로 이렇게 캘린더를 만드셔가지고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스케줄 편성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파편화되어 있고 정보가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동화할 수 없거든요. 운영 시스템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학원의 일상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운영 업무, 특히 뭐 데이터를 체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정리된 흐름 안에서 여유를 찾은 학원들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션과 바티를 활용해서 학원 자동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폼을 주는 거죠. 폼을 뭘로 하시든지 상관없는데요. 이제 저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탈리라는 폼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탈리는 이제 노션이랑 연동이 되게 잘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가 탈리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받으면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상태값을 바꿔서 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자마자 문자 알림이 나가게끔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션을 가지고 와서 카카오톡을 보내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값을 신청서 작성해서 메일 안내 요청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게 제대로 실행됐는지 노션으로 들어온 다음에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담 신청서 접수 안내 카톡 자동화가 실행되었다, 메일 안내 준비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알림톡을 나도 한번 받는 거죠. 수강료 안내를 해야 돼요. 이제 학생별로 여기는 1:1 수업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다 달랐고 제한을 하는 회차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몇 회차에 뭐 1회당 몇 레슨비가 얼마인지를 적어서 메일 안내를 보내는 거죠. 안내 메일을 이런 식으로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랑 알림톡 보내기 해서 메일 잘 안 읽으니까 메일을 읽으세요 라는 내용으로 알림을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를 누르고 이런 내용으로 지메일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노션에서 이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값이 메일 발송으로 업데이트 되게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규 원생이 등록이 되었을 때 온보딩 문자 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온보딩 문자 보내기를 노션에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티에서 그 반 이름과 그 반에서 해당하는 교재를 매칭을 해가지고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이 반은 어떤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거를 누구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어떤 반 입학을 안내드립니다. 교재는 요걸 참고를 하시고요. 수업 시간은 언제 그리고 일정 뭐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런 안내를 이제 문자로 보낼 수 있게 하는데 이제 단순히 노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노션을 데이터베이스 2가지를 가지고 와요. 반에 대한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가지고 오고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 반에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매칭을 한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강 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거는 노션으로 만든 홈페이지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서 탈리로 만든 폼을 삽입을 해놨어요. 들어오면 이 상태값을 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상태값에 따라서 이 상태가 알아서 변경이 되고 변경을 한 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버튼을 클릭하면은 원하는 내용으로 문자가 나가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 똑같이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태를 변경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내용으로 여기는 이제 각 반마다 원하는 내용, 보내야 되는 내용이 달라서 각 반별로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미리 선택을 해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케줄링을 설정해서 조건이 정확한 경우에 어떤 스케줄링을 걸어서 뭐 반복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한 번만 실행할 것인지 여러 번 실행할 것인지 실행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조건이 정확한 경우에만 자동화 스케줄링을 걸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세미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요청을 주셨던 질문을 주셨던 건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로 맞춤형 피드백을 생성하는 거예요. 과제를 제출을 하면 이제 노션에 쌓일 거고요. 그 노션에 등록을 하면 인증 DB 피드백 초벌 작업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맞는 피드백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성된 피드백을 바티가 노션으로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그 생성된 피드백을 보고 내가 수정해야 될 것들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프롬프트로 자세하게 명시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조나 분위기나 사용해야 할 단어,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학생의 특징에 대한 어떤 내용들, 정보를 주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들을 배웠다 이런 데이터를 주시면 좋고 학원에 다녀간 모든 기록을 같이 제공을 해주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뭐 이 학생이 오늘 어떤 시험을 받고 몇 점을 맞았고 오늘 과제는 어떻게 진행을 했고 오늘 출결은 어땠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같이 주면 더 정확한 내용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는 사실 누적되는 출결 데이터, 뭐 누적되는 시험 성적 데이터, 과제 데이터를 누적해서 챗 GPT가 학생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만드는 거죠. 이 피드백을 챗 GPT가 작성을 한 건데 이 작성된 데이터들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챗 GPT가 분석을 한 거니까 분석을 해서 이거를 뭐 이미지나 레포트를 PDF로 생성해서 링크로 발송을 하는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을 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결 예정 학생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노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노션에 있는 아이템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기간 동안 등원 예정인 학생들 리스트를 넣어놔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출결을 내가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를 그냥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알아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올 거고 몇 시에 올 거고 어떤 학교에 어떤 학년의 학생이 와야 된다. 국어에 와야 된다. 수학에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목까지 체크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노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노션으로 데이터를 다시 넣어주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수업 후에 이제 클리닉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은 오늘 클리닉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수령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원에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상태값에 따라서 알림톡이 전
전송되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일지 내용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레슨 노트 해가지고 오늘 수업 일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과제가 나갔고 다음 수업은 어떤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그 작성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송을 하실 때 이렇게 길게 그냥 늘어뜨려서 한 번에 오늘 어떤 내용들을 수업을 했다라고 보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션으로 학생 개별 페이지를 만들어줘서 이 링크 들어가시면 오늘 수업에 대한 기록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알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인건비 세부 내역 취합하는 게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이제 캘린더로 이렇게 작성을 직접 하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인건비 세부 내역을 생성하기를 누르면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을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서 이 선생님이 몇 월 며칠에 어떤 반에 몇 명을 수업을 했고, 뭐 예를 들어 4명이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거를 정리해서 노션에 넣어주는 거. 그러면은 인건비를 이번 달에 얼마를 주면 되는구나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했는데, 스케줄 편성 수요를 매달 조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월요일에 올 수 있는지 화요일에 올 수 있는지 이렇게 요일별로 조사를 하고, 연강을 할지 안 할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이때 못 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외일까지 체크를 하고요. 이거 가지고 스케줄 취합 자동화를 누르면 이제 노션 스케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동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를 취합을 했으면 급여 명세서를 발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내역에 다 취합된 내용을 급여 명세서 생성하기를 누르면 지금 명세서 링크가 나오게, 명세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PDF가 보이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툴을 만들어서 그 엑셀 형식으로 바티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금액이랑 이름이랑 뭐 지급연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다 바꿔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를 생성해서 링크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다. 그 만든 링크를 보내주는 거죠. 이 링크를 들어가서 명세서를 확인을 해라. 근데 이 링크도 비밀번호를 걸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넣어주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운 기한이 언제까지, 뭐 보통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안에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문구를 넣어서 급여 명세서를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메일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앞에 있는 사례들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제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우리가 3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중에 하나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구글 시트나 노션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노션을 추천을 드린 이유는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단점을 감안하고라도 노션을 추천드린 이유는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자유롭다. 그리고 관계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엮어서 쓸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형태의 보기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툴이랑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폭이 넓다 때문에 노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수집 도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션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노션이랑 핏이 좋은 데이터 수집 도구로 추천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탈리고요. 탈리는 무료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뭐 구글 폼보다 더 자유도가 높아요. 로직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케이스별로 어떤 걸 클릭했을 때 어떤 응답을 추가로 받겠다, 추가적인 로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노션과 작동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해서 쓰시기가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HTML이나 이런 구현 방식이 좀 더 유연해서 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셔서 노션 폼도 요새 나왔지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기능이 많은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자동화 도구도 해외에 있는 많은 이제 툴들이 있잖아요. 그 툴에서 제가 조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바티를 쓰는 이유는 한국 비즈니스 특화가 되어 있어서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쿠팡이 자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AI 자동화 수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자연어 형태로 내가 이제 편한 문장으로 이제 구사를 해서 크롤링이나 데이터를 가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 하실 수 있게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또 엑셀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급여 명세서, 뭐 세부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비개발자분들, 그리고 코드를 쓰지 않고도 쉽게 자동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 커스텀 세팅이나 전문가 컨설팅, 뭐 교육 같은 것도 영어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것들을 업무 템플릿으로 미리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영어 이메일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저희는 이제 한국어 실시간 채팅으로 원하시는 문제들을 비교적 즉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도구를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페이지 설계를 또 잘 하셔야 되는데, 노션이 공유가 쉽기 때문에 간과하시는 게 페이지를 잘못 설정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공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상위 페이지에 대표 원장님이 다 보는 페이지, 하위 페이지에 강사와 공유하는 페이지, 그 세부 최하위 페이지로 학부모나 학생한테 공유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 원장님은 어떤 차트를 같이 보고 이제 추이를 같이 본다거나 뭐 매출 데이터, 매입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진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실장님만 같이 공유를 해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인건비 관리, 그리고 뭐 강사에 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채용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원장님만 접근하는 페이지에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사와 함께 공유해야 되는 페이지는 강사별 개인 대시보드나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 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부모나 학생한테 공유하는 페이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원생에 대한 기록만 오픈을 하는 거죠. 근데 오픈을 하실 때 노션을 또 잘못 오픈하면 다른 게 다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피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피라는 걸 사용하셔서 뒤로 가기가 안 되게, 페이지 뒤로 가기가 안 되게 막는 거고, 이제 자동화를 고려를 하실 때 자동화를 고려해야 할 것과 예외로 둘 것을 또 잘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정확한 기록과 알림이 필요한 것들은 자동화를 하셔야 돼요.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섬세한 판단까지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매출 집계나 시험 결과를 기록해서 취합해서 뭐 평균이 몇 점이다, 평균 미달인지 뭐 평균 이상인지, 상담 예약을 알림을 보낸다거나, 출력 이슈가 생겨서 알림을 보낸다거나, 뭐 온보딩을 보낸다거나, 알림을 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자동화가 가능한 규칙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화에서 예외로 두면 좋은 것들이 이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고 상황에 대한 어떤 맥락, 그런 맥락의 이해가 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자동화를 하면 오히려 신뢰가 좀 저하가 될 것 같고 오류 발생이 좀 생길 것 같은 것들은 예외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피드백을 챗GPT로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초안을 작성하고 내가 나머지를 수정하는 방법, 자세한 어떤 기록들은 내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진 뭐 한 달의 데이터를 쌓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것들을 챗GPT로 작성한다, 이런 것들은 훨씬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따로 만들어서 내가 언제 작동을 하게끔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송을 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속성을 사용해서 작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채널로 보낼 것인지를 잘 정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제목, 자동화 제목, 카카오 알림톡을 만약에 보내고 싶으시면 템플릿을 미리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템플릿 코드, 뭐 자동화 할 내용, 뭐 언제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예시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내 자동화 흐름에 맞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 선생님, 원장님 분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바쁘다는 말이 일상이 되기 전에 시스템으로 운영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 구조를 정리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재정비를 해야 되고, 뭐 바티든 탈리든 노션이든 활용할 도구를 잘 이해하고 쓰셔야 되거든요. 함께 일하는 강사님들과도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이 시간을 고려하셔서 도입을 또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장벽입니다. 저희 그 세미나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장벽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4가지 혜택을 준비를 했어요. 혜택에 대한 내용은 지금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보내드릴 거고요. 채팅창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문자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온라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고요. 오프라인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